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팩트 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관세 전쟁에 나섰습니다. We will tariff and tax foreign countries to enrich our citizens.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미국발 고율 관세의 파고는 차기 정부가 넘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대응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서두르면 안 된다. 상식선에 차분히 좀 외교해보겠다. 꽉 막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풀 각자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혹시 전쟁하지 않을까? 미래가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 없어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AI 등 미래 먹거리와 노동과 연금 등 민생 현안까지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할 선택의 순간. 열쇠를 쥔 후보들의 비전과 청사진을 지금부터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지난 시간에는 정치와 사법, 사회 분야 공약을 다뤘는데 오늘은 어떤 분야를 살펴볼 예정인가요?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과 경제 이슈, 대미 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방과 남북 현안, 그리고 노동과 원전 정책 등 쟁점 사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우리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 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대 의제를 푸는 건 인수위 준비 기간 없이 바로 닻을 올릴 차기 정부의 몫이 됐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주어진 협상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 주요 대선 후보들은 국익 우선이라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속도와 타결 조건 등 각자의 보관은 달랐습니다. 서둘지 않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안도 다 묻고 기업과 정부도 같이 연합하고.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엎친 데 덮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비 지원 의무화 등 윤석열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던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으로 기업 친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행 24%에서 21%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과 공제액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천억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고 전문 국책은행을 만들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해법으로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리쇼어링 촉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해외에 갔던 기업들이 리쇼어링하는 방법에 대한 저희의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산업 진흥책들을 국민 앞에 내놓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연 1.7% 저리로 빌려주는 등 동등한 출발 기회 제공에도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각종 지원 정책의 감세까지 장밋빛 청사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모두 실현 가능한 것들입니까? 네,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175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6%로 웃돕니다. 이처럼 빚은 느는데 정작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올 돈은 줄고 쓸 곳은 많은 게 지금 나라 살림의 현실인데 후보들의 공약에선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각 페이지에 30줄이 되는데 재원은 한 줄 딱 있어요.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미국발 관세 폭풍까지 겹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의견을 잘 새겨듣고 묘안을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미 관계에선 방위비 분담금도 뜨거운 감자죠. 한미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4년,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026년 기준 한국이 미국에 내는 돈은 연간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1조 5천억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연간 100억 달러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다 북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지도 큰 숙제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은 대한민국 최전방 강원도 철원. 대남 확성기 방송 등 남북 간 긴장을 피부로 느끼는 곳입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불안 수위가 올라가지만 해결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무조건 대화를 먼저 하고 아무튼 어떻게 거기 진정을 시켜서 어떻게 서로 저거 하는 게 낫죠. 북핵 억제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북한은 핵을 보였는데 우리는 안 하면 되나? 우린 그 이상의 기술이 있는데. 민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 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 접경 지역은 평화경제 특구로 지정해 주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 북부 지역들, 접경 지역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때문에 각종 규제, 그다음에 위협, 이런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고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대북 협력보다는 강력한 안보 태세 확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립서울현 충원에 이어 8일 만에 국립대전현 충원을 찾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참배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방명록에 남긴 김 후보는 튼튼한 국가 안보를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 기반한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과 협의하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제적으로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동시에 조건부 핵무장 능력은 갖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북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언제든지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조기에 그런 핵 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화와 협력, 압박과 억제, 그리고 그 중간까지 대북 정책 방향이 모두 다르네요. 맞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평화와 대화가 우선 방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핵 보유를 하게 될 경우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갈 방법이 없고, 근데 핵은 핵으로만 방어할 수 있는 이 대칭적 무기입니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반대급부로 원자력 협정의 개정 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 먹거리와 노동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AI 등 첨단 산업 투자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 공약 행보에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혁신과 반도체,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도시를 잇따라 찾은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K-이니셔티브 벨트에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100조 원 규모의 AI 기업 지원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첨단 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와 조직 차원의 지원 역시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부총리, 또 과학기술 분야의 특별한 특임 대사를 신설해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또한 과학기술 성과연금 도입 등을 다짐하며 미래 먹거리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을 최대한 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천명이 되어서 바로 앞에 다가온 중국과 미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민생 현안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가 팽팽합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공약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지나친 형사처벌 부담을 준다며 예방 중심으로 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예외 확대도 내걸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동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시간,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만기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개혁을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신구 연금 제정을 분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는 손도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최근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나요? 네, 지난 3월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소득 배채율은 41.5%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금 고갈 시기는 기금투자 수익률 4.5% 기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신구연금 재정 분리와 직역연금 통합 같은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과 앞서 전해드린 노동 관련 쟁점 외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도 논란의 중심에 섰죠. 네, 주주 권리를 강화할 거란 주장과 소송 위험에 기업 경영이 위축될 거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법적 의무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이런 주주 신뢰 이익의 이런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쌀값 안정과 농민 보호에 중점을 두는 쪽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쪽이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요 후보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AI,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전력 소비가 많은데 관련 대책은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을 놓고 온도차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와 모델학습,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막대한 전기를 쓰는 AI 산업.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주요 후보 모두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생각이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점을 두면서도 원전 활용과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새로 짓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니까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차질 없이 지어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때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 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발전이 효율적이라며 원전 중심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는 갈수록 AI와 로봇의 발달로 늘어날 텐데 탈석탄하고 감원전하면은 기저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원전은 안전이 우려된다 같은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로드맵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소 후보의 공약도 소개해 주시죠. 먼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노동권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안정, 무권리, 저임금 노동자 1,300만 명 권리 보장으로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첫째 출산 시 1억 원, 둘째 출산 시 2억 원 등 출산 장려금 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남북 간 경제문화 교류를 확대해 실질적 통합 기반을 마련한 뒤 단계적 평화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팩트 추적은 2주에 걸쳐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와 시민들의 바람을 정리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